동부지검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한 백혜령 경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고생 좀 표정이 했습니다. 별로 안 밝으셔요.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제일 심했습니까? 이 동부지검에 저를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들여 놓고 이 실체 없다, 혐의 없다, 결과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네, 백혜령 경정이 그동안에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혜령 경정 불러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털면 국민들이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단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은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임은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예.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왔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어허.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고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 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하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 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룡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쭈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세금을 하는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룡을 매장시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련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임은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론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게 됐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가가지고 당하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임은정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임은정 검사도? 제가 가서 그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 기획된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하려 했겠습니까? 당하지 않고 5,400조 기록을 만들어 왔잖아요. 거기에 모든 증거들이 있고요. 분석해가지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런 수사 방향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고 당하러 그런 범죄 소굴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지금 많은 증거와 핵심적인 수사 자료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차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문정 검사장 거기 합수단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고요.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을 기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의 직분, 본인의 직권은 이 마약 게이트를 성실히 수사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과 증거를 알려야 되는데 곳곳에 허위 사실을 지금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냐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장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얘기를 하면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 시스템이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나가겠다. 수사팀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할 텐데 거짓말해서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이렇게 했으니 국가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도록 이문정 검사가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이나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가의 정상작용을 망쳐버렸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수사권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안 수사권 얘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검찰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문정 검사장이 경찰로 수사 맡기면 완전히 정말 수사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봐라, 백혜령 경정 수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장의 계속된 주장은 수사 기소 분리였어요. 구체성이 없어요. 나머지 뭐 보안 수사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그 같은 이문정 검사장하고 친분이 있는 박은정 의원님이 있어요. 그분만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도 조소도 안 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조소도 안 된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박은정 의원만 말씀하시는 거지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그 추상적인 얘기만 꺼내놓고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이것을 검찰이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구체성. 검찰 개혁을 외치는데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나 그쪽의 합수당 검사들 뭐 직권남용이나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어찌됐든 마약 밀수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개선할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공항으로 이 마약 조직원들이 4kg씩 덕지덕지 붙이고 나무도마로 통관시키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출발지 공항은 어떡합니까? 출발지 공항.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신체 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뭐 가방에 있는 손톱깎이 하나도 전부 수거하고 허리띠 풀르고 옷 벗고 엑스레이 검사 다 통과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세계 공항 프로토콜 국제 협약이에요. 그런데 출발지 공항에서 프리패스 시켜주고 마약을 프리패스 시켜주고 테러 위험 물질, 폭발물, 생화학 물질을 프리패스 시켜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실체적 진실을 일단 밝히고 나서 공항 세관에 근무하는 이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이 공항 시스템을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이 마약 게이트의 배후가 윤석열 부부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했고요. 많은 방송 매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를 잡으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간단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김찬수 소장이 용산에 대해서 언급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마약계획 수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 23년입니다. 7월 말부터 중국인 여성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뭐 소규모 유통, 뭐 중간규모 유통, 대규모 유통 이렇게 적발해 나가면서 마약을 막 압수하기 시작했어요. 뭐 몇백 그램에서 1kg, 5kg, 20kg 이렇게 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약 조직원들을 2명 검거하고 3명 검거하고 다시 뭐 몇 명 검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검거하다 9월 초에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하고 나서 체포해가지고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보니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마이클이라는 두목이 나무도마로 마약을 그 체포하기 전에 마약을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들어오나? 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이 마약 조직원들을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유치장에다 독방을 주고 핸드폰도 주면서 감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약이 공항에서 검사받지 않고 앞에 AI가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검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내놓고 마이클이 이번에는 100kg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전에 통관 연습용으로 31kg 보낸다. 이것을 제가 이 범죄자의 핸드폰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김찬수 소장한테 제가 9월 9일 날 내가 도무지 믿기지 않으니까 명동에 가가지고 내가 검증하겠다. 얘네들이 명동 모 호텔 두 군데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유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데리고 명동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니까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전화했죠. 빨리 용산에 보고해라. 정식 보고하다가 나라 망한다. 라고 그러니까 김찬수 소장이 주저주저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게 보고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면 어떡하죠? 사실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경이 현재 뚫려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안보실에서 안보실장이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 국정원이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9월 9일 날 23년 9월 9일 날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에 비선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답이 없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안 그러면 경찰 지휘부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통제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국제 마약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게 해서 우리가 통제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경찰은 빠져라 이렇게 한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얘기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그때는 독점 사업이라고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세관을 봐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강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건데 9월 20일 날 김찬수 소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김찬수 소장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신이 김찬수 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정부에서 행정관을 청와대에 했으니까 어차피 그쪽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보고 안 하게 되면 당신은 거기서 배제된다. 일단 보고하고 나서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대로 감당을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찬수 소장하고 저하고는 용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까지 지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막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개입된 건 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성과 내라고 우리를 마약과의 전쟁으로 내보낸 사람인데 나 그 지시 못 따르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믿기지도 않지만 그 지시 못 따르겠다. 그러니까 김찬수 소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 끊고 나서 일단 알겠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건 경찰서장의 지시입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속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제가 박정훈 대령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준수하고 이 수사를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때 제가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개입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해오면서 외압을 경험하고 대통령실에서 저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압만 했겠어요? 끈끈하게 회의도 했겠죠. 그 끈끈하게 회의한 것은 나중에 너무 지저분한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독점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근데 제 판단을 제가 공표를 했잖아요. 제 판단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소 고발해서 다투면 되는데 심지어 이 줄이라고 언급했다고 고소 고발을 난무시키고 그다음 명품백 최재형 목사님이 제기하신 명품백 사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 이러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라고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도 고소 고발이 없어요.